가정경제를 탄탄하게 머니를 쑥쑥 돈을 키우는 시간 금요일 재무 고민 상담소. 자, 돈키호테 일부 애써본 내 돈을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한 주 동안 돈키호테에 들어온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고요.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가 직접 상담하신 걱정거리를 해결한 비법도 여러분께 서건서건 알려드립니다. 방송 중에요. 저축, 연금, 보험 등 금융과 관련된 재무 고민도 좋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가정경제 꽉 막혔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릴게요. 샵0999 이쪽으로 손 내밀어 주시면 되겠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깊이 있는 전문가의 상담 무료로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 상담 표시하셔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매주 금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하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너무 오래 얘기했죠? 그런가요? 네, 다시 한번 목을 좀 가다듬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같네요. 그러게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배구도 아니고 뭐 토스하고 왜 뭐 윤상혁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두 분 친하신 거 맞죠? 네네네. 네. 안 친한 걸로. 네.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시다고 들었는데. 친한 걸로 하시죠. 네. 네, 되게 친하다고 들었는데 스튜디오만 들어오면 되게 안 친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친하신 게 맞는지 오늘 한번 저희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친한 척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이 한 주 동안 다양한 고민을 문자로 주셨는데요. 재무고민 상담소 전문가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두 분이 해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9223님께서 이런 고민을 주셨거든요. 50대인데요. 가진 건 아파트 한 채밖에 없습니다. 통장에는 겨우겨우 모은 몇백밖에 없어요. 돈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모으는 건가요? 네,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이게 아마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좀 욱할 만한 질문인데요. 50대이긴 하지만 뭐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가 아파트를 장만하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질문하신 대로 시드머니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현금 흐름을 파악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업도 재무제표가 있고 캐시플로우가 있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당장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네.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 또 어떤 지출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을 막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제가 딱 적어놓고 이렇게 봤어요. 나는 쓸데없이 지출하는 게 없어. 네. 항상 보면 그래요. 나는 항상 쓸모가 있어요. 내가 지출하는 건 항상 쓸모가 다. 왜 웃으세요, 윤석열 전문가님? 내가 쓰는 건 항상 쓸모가 있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출을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얼마 안 쓰는 것 같은데 항상 지출이 많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맞춰보면은 카드값하고 내가 쓰는 지출 항목을 맞춰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얘기할 때 미파악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파악 지출은 뭐냐면 난 분명히 안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히 이걸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 미파악 지출을 찾는 게 아까 질문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모으는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생각하기로는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죠, 피디님? 네, 그렇습니다. 먹는 걸 줄이라고요? 얼마나 먹는다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9223님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나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요. 8827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는 너무 무서워서 오로지 적금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모은 돈인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노후 자금으로 생각을 하면 큰 돈도 아니더라고요. 이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향후 재무 목표가 무엇이고 어느 곳에 이 돈을 활용할지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10년 전 적금을 하기 전에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먼저 결정을 하고 시작하셨어야겠죠.
예, 그러나 이런 상황을 모두 차치하고 단기 목적이 아니며 순순히 불려나가기만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는 ETF 상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TF 상품이 수익성도 있고 안전성도 있다. 네네. ETF 상품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마 우리 라디오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그 지지난주 방송 정도에서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고 해서 우리가 What? 흔히 알고 있는 What? 죄송합니다. 익스체인지 네. 트레이드 펀드.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덱스 펀드 있죠. 이 인덱스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좀 같이 추구할 만한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품인 건가요? 그럼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8827님께서는 ETF라는 것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윤성혁 전문가가 해주셨는데요. 어떤 돈이든 모으기 전에는 재무 목표라는 걸 먼저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돈을 언제 쓸 거고 얼마를 모을 건지 그리고 그 얼마가 어디에 쓸 돈인지를 먼저 목표를 세워야지만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세울 수가 있다. 목표를 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9223님도 8827님도 상황은 다르지만 돈을 잘 모으고 싶다라는 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재테크라는 거 어떻게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저 빼고. 네. 뭐 거창하긴 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축과 예금이고요. 뒤를 이어서 많이 하시는 게 주식인데요. 네. 주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뭐 뒤로 미루고요. 저보다 저희 작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희 현경 작가는 재테크로 주식했다가 고점에서 꽉 물려가지고 저축이나 할 걸 이 얘기를 2달 동안 하고 다니더라고요. 안정성으로만 따지면 저축만 한 게 없잖아요. 재테크로 근데 저축이 충분할까? 이게 계속 고민되는 것 같아요. 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된다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저축뿐인데 재테크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저축으로만 재테크를 할 경우 적자 인생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쉽게 좀 이해를 시켜드려 볼게요. 네. 자, 평생 동안 번 돈이 많을까요? 평생 동안 쓸 돈이 많을까요? 버는 돈이 많다면 돈돈거리고 안 살죠. 쓸 돈이 많죠. 당연히. 네.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생 11억 정도를 벌어서 16억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11억을 번대요? 어머, 누가 그렇다네요. 그렇게 번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5억이나 적자네요. 네, 뭐 실제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대졸 초봉 세전 3천만 원 내외에서 시작해서 은퇴 전 운 좋게 임원까지 승진한다면 평균 5천만 원의 연봉으로 계산해서 30년 근속하면 15억 원을 벌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원까지 하신 분들 그게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죠?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이 15억이면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신 분들이라면은 15억에는 훨씬 못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쓰는 돈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인 가족 한 달 평균 생활비로 188만 원을 쓰고요. 4인 가족은 324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은 30년 동안 쓴 돈은 약 11억 6천이나 되네요. 평균 소비 평균이라고 했던 16억에는 부족하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생활비 말고 다른 재무 목표들이 있죠. 그러네요. 예, 우리 주택자금과 아이들 교육자금인데요. 일단 주택자금일 경우 역시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방송을 주로 들으시는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인 6억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금도 역시 개인차가 크겠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학 졸업까지 자녀 양육비가 인당 2억 3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4억 6천만 원가량 필요한 것이죠. 진짜 억소리 나오네요. 아까 계산했던 11억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금액 다 더하면 잠깐만요. 아파트가 6억에다가 어떡해요. 네,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생활비가 11억이었으니까요. 집 사는데 그것도 최저로 잡아서 6억. 자녀 양육 교육비가 각 4억 6천. 합계 21억 6천이 되는데요. 어떡해. 근데 사실 우리는 아주 매우 큰 필요자금 하나를 아직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뭐요? 뭐 어떤 게 또 있죠?
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자금인 은퇴 후 노후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아, 노후 자금 15억을 벌어도 21억을 쓴다고 계산이 지금 됐는데 노후 자금 준비가 될까요? 얼마나 더 필요해요? 네, 역시 국민연금연구원의 2019년도 국민노후보장 패널에 따르면 50대 응답자의 경우 최소 노후 생활비가 개인 기준 129만 원, 부부 기준 21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암울하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몇 살까지 살까요? 암울한 목소리가 아니신데요.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까 계산을 해보면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90세 정도로 계산을 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기대 수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 수명은 그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자료는 그러니까 다른 뭐 보험사나 이런 데들 금융사들 보면은 사람이 뭐 110세까지 산다는 통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통계 말고 그 장래인 구축이라고 통계청에서 매년 나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성이 한 87세 현재 기준으로 남성이 한 83세 정도 사는데 요건 기대 수명이고 네. 저희가 보는 기대 여명. 기대 여명이라는 데이터를 본다면 이 추세도 함께 봐야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40대 여성은 대략 98세까지 삽니다. 진짜 100세까지 사네. PD님이 탄성을 지르시는데 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성은 92세에서 93세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물론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오래 살 확률도 높습니다. 근데 진짜 100세까지 산다고 딱 얘기 듣자마자 와 진짜 노후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벌써 드네요. 노후 자금 대략 얼마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60세에 은퇴한다고 하고 아까 95세까지만 사신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5니까 8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걱정돼 죽겠는데 진짜. 오래 사니까요. 아 정말. 네, 근데 풍족한 생활비가 아니라 그야말로 밥만 먹고 사는 부부 최소 생활비가 말이죠. 이게 8억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노후자금 빼고도 4억 6천만 원 정도가 적자였으니까 맞아요. 노후자금까지 포함하면 개인별로 약 한 13억 원가량의 적자가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매번 그 돈키호테 청취자 여러분한테 오늘도 치열하게 사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짜 치열하게 살잖아요.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서 버는 건데 그래도 적자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허탈하네요. 13억이나 적자다라고 하면 많아야 4% 정도 이자를 받는 저축 택도 없는데요. 네, 4% 금리로도 택도 없지만 그 4%대 금리도 단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만약 안전한 은행권 예적금을 떠나 처음 투자하는 것을 시작하는 투린이시고 투자 성향 자체가 원체 보수적이라면 낙인이 없는 ELS나 ELD 상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군요. 네네.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역시 ELS는 에퀄리티 링크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말로 본인도 옮기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오성식의 주가 연계 증권. 오성식 언제쯤 주가 연계 증권이 ELS고요. ELD는 역시 앞 글자는 똑같아요. 이퀄리티 링크드까지 똑같고 데퍼짓, 즉 주가 연계 예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가에 연계되어 있는 상품인데 낙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투자하다가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원금 보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좀 안전한 상품. 대신 예금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익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상품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네. 거 설명해 주셨고요. 예. 그러면은 뭐 투자 상품들이 저축보다 얼마나 좋아요? 뭐 이런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뭐 투자가 낫냐 저축이 낫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우선 복리 효과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가입한 은행 예적금도 복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겠는데 네. 대부분의 은행 상품은 연복리를 적용합니다. 뭐 시간상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연복리와 월복리, 일복리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투자는 대부분 월복리, 일복리 개념이니까요. 중요한 건 무조건 저축 여력을 투자 상품에 올인하기보다는 적절한 비율로 저축과 투자를 포트폴리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투자 상품들의 월복리, 일복리 굉장히 메리트가 느껴지거든요. 네. 일복리 상품들도 있어요? 대부분 주식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일복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뭐 그러니까 복리라는 게 무조건 붙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식은 어쨌든 내가 오른 부분에서 또 몇 퍼센트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요.
그렇군요. 자, 지금 문자창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그렇지만 평소에 많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 대비거든요. 왜냐하면 사느라 퍽퍽해서. 일상을 살다 보면 내 노후까지는 대비하기가 사실 너무 바빠요, 우리가.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많이 잊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노후 대비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긴 수명,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네요 라고 하시면서 3082님께서 노후 자금을 하려니까 생활이 힘들고 잘 키우는 상품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 상품 추천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품 이름을 말한다. 저희 PD가 잡혀가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상품을 추천받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상품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추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또 연령대가 다르고 본인의 상황이나 또 저축 여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전문가 분들이 재무 목표나 그리고 또 상품 추천을 왜 자꾸 추첨이라 그러죠?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대비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궁금한 사항들 문자로 보내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고요.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무료로 1:1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샵 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저희는 2부로 건너가서요.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돈키호테 2부 계속해서 돈을 키우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돈에 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재무상담소 윤성혁 전문가와 김수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동안 우리는 돈이 생기면 저축만 주구장창 했을까요? 몰라서겠죠. 적금만 열심히 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왜? 평생 동안 11억을 벌어서 16억을 쓰니까 우리가 항상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해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여유를 좀 찾아야겠죠. 방송 들으시면서 왜 나는 노후 대비를 할 수 없을까? 왜 나는 돈이 모이지 않을까? 질문해 주시고요. 상담 신청 많이 보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샵 0999 소통창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퀴즈도 있죠. 저축 여력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투잡을 뛴다. 2번 고정 지출을 줄인다. 3번 라면만 먹고 산다입니다. 자, 앞서 했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야겠죠. 은행 적금만 열심히 하다가 개인당 13억 원이 넘는 적자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깐이지만 투자 방법도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바로 투자 시작해 보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네, 바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든 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전략부터 세우셔야죠. 그러네요. 그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로 재무 설계인데요. 먼저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만약에 주 아나운서께 재무 목표를 설정해 보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세울 건가요? 일단 저는 가깝게는 여행을 가고 싶으니까 여행 계획, 그리고 지금 부모님 댁에 같이 사니까 주택도 하나 마련하고 싶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이 있어야죠. 그런 거? 그 정도? 네네네. 제가 볼 때는 화이팅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심이 1도 안 느껴지죠? 아닙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지? 지금처럼 재무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면 대부분 주한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축 목표도 가장 앞에 다가와 있는 목표부터 순차적으로 맞춰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 자금에 올인, 결혼하신 뒤에는 주택 자금에 올인, 그리고 나서는 애가 생기면 자녀 교육 자금에 올인, 그리고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노후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부터 왠지 급해 보이니까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다른 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내 방부터 청소를 해야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중요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도로 보면은 오히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노후 자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재무 목표는 조정이 가능한데요. 노후 자금은 다른 말로 은퇴 후 생활비거든요. 생활비가 없다면 말 그대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부에서 말씀드렸듯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저생활비 월 20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 노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본인 부부의 곤란으로만 끝나지는 않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어서 청취자님들도 부모님 댁에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재무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노후 자금 부족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가됩니다. 물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 목소리 좀 가슴 아파 보이나요? 아니, 두 분 오늘 다 별로 네, 진심이 그런가요? 느껴지진 않아요. 아니 아까 윤 전문가님이 너무 이제 좀둘다 밝으셔서. 별로. 제가 다시 할게요. 네, 네. 어둡게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자녀들도 13억 가량의 적자가 예비된 빡빡한 삶 속에서 부모님의 부족한 노후 생활비나 의료비, 간병비 등을 짊어지기에는 사실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요즘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무 목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요도로 따진다면 노후 자금이다. 이 얘기를 두 분 전문가가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고 해서 13억 원의 적자를 메울 수 있을까? 요건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네, 시간의 힘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예,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시간입니다. 닥터 스트레이, 응?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즉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재무 목표 중에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노후 자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후 자금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재무 목표들이 이 노후 자금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기도 합니다. 네. 역시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자녀 결혼 자금이나 교육 자금 등이 부족한데 노후 자금이 여유 있는 경우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녀가 결혼하는데 보태줄 돈이 부족하다. 또는 자녀 학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자녀 앞으로 주택자금 대출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매달 수령하는 본인 노후연금에서 그걸 상환하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스탁을 플로우한다고 하거든요. 예? 스탁을 플로우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파이프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큰 목돈을 애써 준비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건 큰 목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위가 아니라 매달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위 알인 거죠. 저는 지금 김수용 전문가께서 예를 들어주셨을 때 큰일 난 상황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그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노후 자금을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아이들 결혼 자금이나 교육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보통은 노후 자금을 부셔요. 맞습니다. 네. 마련이 되어 있던 노후 자금을 깨고 결혼 자금이나 교육 자금에다 보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 그렇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돼서야 이제 전문가분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여유 있는 그 노후 자금을 그대로 두고 주택 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보통 우리가 빚을 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주택 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당장 급한 돈들을 해결한 뒤에 여유 있는 노후에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해결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해결책이네요. 자, 그럼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후 준비다. 예, 그렇죠. 중요도에서도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노후 자금이 일단 재무 설계에서 1순위 목표입니다. 예, 그렇다고 단기와 중기 자금을 결코 등한시하는 건 아니에요. 1순위 목표를 설정한 뒤 2순위 주택 자금 또는 자녀 교육 자금, 3순위 결혼 자금 등등을 세우고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저축 여력 안에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게끔 저희 전문가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축 여력을 늘리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근데 아까 퀴즈에 있었는데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 눈치 다시 못 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축 여력을 늘리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거죠. 이걸 또 다시 얘기한다고요? 오늘 커피는 윤수영 전문가님, 아니 김수영 전문가님 쏘셔야겠네요. 윤수영 전문가님. 잘 못 들었습니다. 계속 김수영 말씀드릴게요. 고정 지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료 지출을 통제하는 거죠. 향후 발생할 의료비 지출로 자산을 까먹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게 바로 보장 분석입니다. 네.
따라서 재무 설계와 보장 분석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함께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죠? 네. 이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한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돈에 관해서만큼은 실수했을 때 되돌리기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청취자분들도 은행 적금만 열심히 하려는 분들 주변에 계시다. 얼른 뜯어 말리시고 재무 분석, 보장 분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 고민이 있다. 재테크 고민이 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질문해 주십시오.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99 이쪽으로 상담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 가신 뒤에도 돈키호테 전문가들에게 직접 무료로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은행 다녀왔습니다. 은행 개인 연금 저축 체크하고 예치형으로 이자 받는 통장을 확인했는데 요거 예치해 놓고 이자를 받으면서 나중에 급전 필요할 때 쓰려고 했던 통장 이율이 1%로 낮아졌대요. 괜찮은 통장 없을까요?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은행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입하거나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상품이 모두 은행 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뭐 증권사의 CMA 같은 경우도 은행 창구를 통해서 쉽게 개설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말씀을 드리고 1%대까지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면 아마 은행권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보험회사의 공시 이율형 연금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최초 가입 시에는 최저 보증 이율 자체가 높지만 기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처럼 최저 보증 이율 자체가 1%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가입하셨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상품을 가입한 목표에 맞춰서 이 상품을 변환시키는 것이 좋을 걸로 보여져요. 그렇군요. 자,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분들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3082님께서 저는 돈을 모으기가 참 힘이 들어요. 특히 불필요한 카드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참 안 되네요.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요. 카드 지출 줄이는 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이거 방법 있을까요? 네, 개인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카드가 몇 개 있긴 한데요. 저는 주로 체크 카드만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카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발급을 받는다면 그 한도까지만 쓰고, 그러니까 뭐 얼마를 맞춰야지 뭐 캐시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네. 한도까지만 쓰고 웬만한 지출은 대부분 체크 카드를 사용하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체크카드는 내가 그 통장에 넣어놓은 금액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쓰면 얼마의 잔고가 있구나 확인이 되는데 사실은 카드는 그건 잘 확인이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혜택이 있고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카드는 과감하게 자르시고 체크카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드 자르는 거 힘드시면 말씀 주세요. 저 잘 자릅니다. 많이 잘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요. 할부하지 마세요. 할부하잖아요. 지출 늘어납니다. 할부하잖아요. 큰 거 많이 사게 돼요.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할부하기 시작하면 진짜 지출이 크게 늘더라고요. 이게 뭐 막 50만 원, 7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몇 개월 할부로 사면 얼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 두세 개만 쌓이죠. 다음 달에 얼마 안 써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게 또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요? 장기영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저에게 맞는 적금이 무엇이 있을까요? 비과세 가입 여력이 있고요. 이율이 높은 자율 적립식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찾아보시면 그 연령대와 소득 수준에 맞춰서 내가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서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젊으시다면 군 장병들 혹은 뭐 제대 후에 비과세 한도를 조금 더 늘려서 잡을 수 있는 장병용의 적금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좀 적다면 소득에 맞춰서 내가 비과세 한도라든가 아니면 좀 더 세금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적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적금을 왜 가입하는지 언제 쓸 자금인지에 맞춰서 상품을 결정해야지 먼저 상품을 결정하고 아까처럼 이 상품이 만기되면 이제 이거 갖고 뭐 하지? 이렇게 하면 거꾸로 되는 것이니까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고 수단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두 분이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무 고민이나 또 재테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나 둘 해결한다고 우리 집에 꽉 막혀 있는 그 돈의 흐름이 풀리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 집 경제 흐름에 맞춰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돈키호테의 전문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문자 주시는 분들께 돈키호테 전문가들에게 직접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시는 동안에 궁금한 점들 많이 보내주셨고 저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100세 시대 우리 인생이 만약 하루라면 은퇴하실 60세는 이제 겨우 오후 2시 정도입니다. 오후 2시까지만 사실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요. 자정까지 남은 긴 시간을 위해 꼭 지금부터 재무 설계와 재테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위해서 오늘 다 하루를 달려오셨네. 요거 준비하셨네. 네, 두 번째. 지금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 돈이 없을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향후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지금부터 돈 걱정 없을 상황을 만들어 가야겠죠. 재무 분석과 재무 설계를 통해서 돈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월요일에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네, 돈키호테 월요일 돈을 키우는 시간에는 소중한 내 돈을 키우고 지키는 노하우를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